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밖은 화사한 봄날이 펼쳐지고 있는데 저희 마음은 답답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답답한 마음, 답답한 몸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이때에 가장 알고 싶은 거는 도대체 코로나19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 모시고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지금 이렇게 개인 오피스로 닥터스 오피스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조금 덜 바쁘실 것 같고 맞아요. 이경호 원장님처럼 응급실 가시는 분들은 무지하게 바쁠 것 같아요. 네, 응급실 바빴어요, 저번 주에. 저는 이제 갈 때 네. 좀 슬로우 하겠다 했는데 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가 온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코로나 환자들은 오는 길도 다르고 네. 방도 따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런 환자, 그러니까 의심 환자들은 다 오는 통로가 따로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은 좀 다른데 저번 네. 주까지만 해도 코로나를 검사할 수 있는 키트가 없었어요. 병원에요? 병원에 있긴 있는데 네. 중환자만 테스트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 환자는 안 하고요? 네, 의심 환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젊으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젊고 건강하고 문제 없는 사람은 의심된다 하더라도 테스트 자체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완전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참 황당했죠. 그래서 네. 제가 입원 환자, 좀 아픈 환자, 폐렴으로 입원 환자들을 한 5건 정도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5일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실제로는 7일 걸려서 나왔어요. 전부 다 음성이었죠. 네. 그런데 5일 걸린 이유는 그 샘플을 채취한 다음에 냉동실에 얼리고 그거를 네. 캘리포니아로 보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미네소타에는 없어요.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정말 이해 안 네, 돼요. 그죠? 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있어요. 아, 다행이다. 네. 요번에 이제 지금 되고요. 이게 이제 그 2시간 정도 걸리는 검사가 이제 트럼프가 승인을 했죠.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는데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는 미국 병원에 5,000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도 있어요. 전 미국에 5,000개. 5,000대 정도의 기계가 네, 이미 네. 있어요. 네. 그 장비가. 네. 저희 병원에도 있고. 네. 그런데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약이 없어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아니, 답답해. 그러니까 그 시약을 준비를 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좀 세상에. 사실 실수예요. 그건 치명적 실수야. 정말 치명적이네요. 네, 기계를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었고 어머머머. 기계는 이미 있어요. 네. 그 플루 검사하는 기계 거기다가 시약만 넣으면 되는 거야. 프로그램만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니, 그러면 그 되는 유명하고 큰 제약회사가 미국에 얼마나 많아요 도대체.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안 만들고 있었단 건데. 말이에요. 뭐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야. 아마 이제 아니요, 그 회사들은 아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미국에는 바이러스가 오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아니란 생각이 지금 미국을 이놈의 꼴로 만들었다. 와도 걸려도 경미하게 그냥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예상을 깼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전파력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뭐 할 것도 없고 우리 선생님 저 인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할 바를 모르겠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이미 다 많은 뉴스나 뭐 TV 프로그램,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도대체 코로나가 뭐냐에 대해서 아주 짧게 좀 요약 좀 해줘 보세요. 일단은 이제 바이러스예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네.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는 많죠. 근데 우리가 늘 신경 쓰고 주사 맞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매년 맞는 독감. 그거는 네. 영어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네. 그건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고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가 달라요. 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우리 매년 변형이 나타나고 우리 인류한테 소개된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네. 자주 걸려요. 그래서 아프다 말고 그렇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중하는 이유는 이게 처음이에요. 우리 인류한테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지는 처음이에요. 아마 옛날부터 있었을 거예요. 어딘가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젊은 환자가 어디 다른 지방 여행하고 왔는데 갑자기 앓기 시작하면서 폐렴으로 시름신문 앓다가 항생제 쓰고 그러다가 안 돼서 결국엔 뭐 큰 병원 가서 하다 죽는. 있었거든요, 분명히. 저도 기억나요.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게 뭔지 몰랐죠. 그때 당시엔 그렇게 몇 개의 케이스로 그냥 끝나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켜서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변형을 일으켜서 인간 간의 전파가 굉장히 용이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 몸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우리가 매년 주사도 맞고 네. 그다음에 한 번씩은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기억을 해요, 이놈을. 그래서 내년에 변형된 놈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걸렸다 하더라도 버텨내요, 우리 몸이 기억을 하니까. 근데 이거는 처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코로나라는 애는 원래 있었고 얘는 뭐 코로나 몇 번째다 이런 게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2번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이 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2번이지. 2번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애를 알고는 있었는데 있었어요. 또 이제 또 다른 변형된 어떤 놈이 나타난 거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소문이 너무나 무성하잖아요. 네. 근데 이상한 거는 사스나 메르스가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있을 때는 네. 사실 미국은 큰 걱정을 안 할 정도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왜냐면 전파력이 그렇게 상당하지 않았어요. 이놈은 좀 빠르대요. 저도 놀랬는데 굉장히 빠르네요. 메르스, 그 중동 호흡기 네, 질환이죠. 네. 그 네.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에서 MERS, 그래서 메르스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사스라고 아시죠? 사스. 들었죠. 네. 그것도 이제 SARS, 그러니까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에서 SARS 그런데 이거 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것도 얘네들도 다 코로나였어요. 근데 우리 전파력이 상당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사망률도 높지 않았고 그냥 조금 그러다 말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안 썼던 거죠. 근데 이것도 코로나였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19만큼의 전염성은 없었단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네. 놈은 처음이다. 지금 네, 이런 그렇죠. 거네요. 근데 먼 친척이었어요, 걔네들도. 근데 이 놈은 이제 조금 더 강력하고 조금 더 전파력이 빠르다. 그리고 이제 인간 간의 전파가 이제 독감처럼 네.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어쨌든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놈이 나타난 건데 네. 증상을 좀 알고 싶잖아요. 지금 뭐 누가 기침만 해도 도망간다, 별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증상은 일반 바이러스 독감하고 똑같아요. 그 처음에 미국에서 경계를 늦췄던 이유가 증상이 네. 경미했거든요. 독감은 사실 걸려본 분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 돼지 독감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네. 2009년도인데 제가 그 돼지 독감에 걸렸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 한국에서 이비인후과 병원을 이제 운영할 때인데 하루에 환자가 뭐 200명, 300명씩 왔어요. 어머나. 돼지 독감이 돌아가지고 그때 한국은 그때 굉장했어요. 사람도 많이 죽었고. 그때 스와인 플루라 그래서 돼지 독감이라 그랬죠. 스와인 플루는 알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제가 안 살아서 돼지 독감을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환자 진료하다가 저도 환자한테 옮아가지고 근데 그 통증이 대단하더라고. 몸에 통증 오한하고 이런 거 들고 그래서 뭐 한국은 그때 당시는 뭐 여관이죠. 집에 못 들어가고 여관에서 그때도 자가격리를 하셨네요? 네, 자가격리 했어요. 그래서 여관에서 2, 3일 있었던 기억 나고 그다음에 타미플루라고 그때 유명해진 약이에요. 그 약이. 그 신종플루에 먹는 약이잖아요. 그 신종플루가 그 스와인 플루예요. 돼지 독감. 그 약이 그때 보편화되기 시작해서 그 약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약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증상은 독감하고 비슷한데 독감보다 경미해요. 오히려요? 그래서 처음 증상이 경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미국에서 좀 경계를 낮췄던 것 같고요. 제가 응급실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독감 환자 보면 한눈에 보면 알아요. 눈에 딱 보면 독감이다라는 게 감이 딱 눈이 오거든요. 막 확 풀려 있고 이렇게. 막 힘이 없고 증상이 아주 격렬하거든요. 처음 이틀 동안. 그래서 딱 보면 이제 표가 나요. 그래서 독감인지 아닌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해 보면 대충 거의 독감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이 경미하게 시작돼서 아마 경계를 늦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미하게 끝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 문제는 독감은 아주 격렬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요. 조심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경미하기 때문에 조심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 감기인가 보다, 알러지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옮긴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경미하다는 수준은 그냥 뭐 기침하고 미열 나고 우리 이불 덮고 누워 있는 정도인가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독감은 증상이 하루 이틀 사이에 확 올라가요. 근데 이 놈은 천천히 올라가다 계속 빌드업이 되면서 끝까지 오래 가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자각 증상이 좀 있나요? 이게 이제 숨차기 시작하면 이제 숨이 차는구나. 예, 숨차기 시작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증상이 독감 수준하고 비슷하고 네. 먹는데 지장 없으시고 네. 토하지도 않고 열도 저절로 올라락내락 하지만 조절이 좀 되고 그러면 저절로 좋아질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코로나도 저절로 좋아질 거예요. 아 그래서 자가격리를 시키나 네, 보죠? 옮기지만 않으면 옮기지만 너는 않으면, 버텨라? 네, 저절로 좋아지는. 그래서 미국의 초기에 검사를 젊은 사람은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그 합리적인 거거든요. 사실 저도 그 얘기 들었을 때 that's reasonable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근데 너무 많이 죽잖아요. 저번 주까지. 저번 주까지 that's reasonable. 그 젊은 사람은 할 필요 없지. 좋아질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검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검사를 해서 파지티브 양성인 걸 알면 이 사람이 조심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아, 그러니까 본인을 자가격리 시키고 조심시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게 하는 거에 더 중시험을 그렇죠. 두기 예. 때문에 그러는 거네요. 한국은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네. 검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자기가 양성이면 되게 조심했거든요. 그래서 전파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잘한 거는 검사를 많이 한 거고 그건 잘한 거예요, 사실. 근데 미국에서 검사를 좀 안 했거든요. 네. 건강 환자들은. 네. 그건 사실 학회에서 우리 늘 그렇게 해요. 사실 우리도. 원래 하던 대로 했던 게 오히려 문제다. 예. 뉴욕은 지금 뭐 미친 듯이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확진자 숫자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은 확진자 숫자가 많다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니다. 검사를 많이 해서 그런 그렇죠. 거다. 많이 했으니까. 예. 그럼 우리는 검사 안 한 우리가 확진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네요. 우리가 이제 그렇죠. 증상이 예. 있는지 모르고. 근데 확진자를 하더라도 해야 네. 될 일은 격리죠. 확진자가 아니야. 근데 뭐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할 일은 뭐예요? 격리잖아요. 결국에 치료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집에 안 한 거야. 가만히 있어라 이게 네. 치료 방법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검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거는 리즈너블 한 거예요, 사실. 근데 경제적인 여파로는 집에 가만히 있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긴 맞아요. 한데 이게 뭐 14일이나 3주가 지나면 좀 잠잠해질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맞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증상은 사실 경미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고 확진자 수를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집에 있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증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걸린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현상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집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감염이 되길래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지 잠시 쉬고 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과 함께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됐고 뭐 증상이 이렇다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전염이 되길래 계속 지금 격리하거나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전파되는 방법은 컨택 그러니까 어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환자가 네. 이제 막 앓고 있어요. 그럼 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네. 그게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비말의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타액의 형태로 치매. 네, 치매 네. 형태로 이렇게 튄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공기 중에 이렇게 있다가 접촉을 하면 우리가 옮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 비말의 형태는 비말은 네. 공기보다 무거워요. 왜냐면 침에 섞여 있으니까 가라앉거든요. 2m 이상 날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게 재채기를 해도 이 꽃가루 날아다니죠. 네네. 이건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밖에서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그 2m 공간 안에 있다 떨어져요. 그럼 네네. 이런 데 표면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만지고 내 코를 만지다든가 입을 만지면 그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만지면 손만 잘 씻으시면 문제 없고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될 때 네. 웬만하면 젓가락이나 숟가락 쓰시고 손으로 먹는 행위는 좀 줄이시고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비말의 형태로 감염되는 거여서 그래서 우리가 6feet 영어로는 6feet고 네. 요게 우리 생각하기 쉬운 건 이제 2m예요. 네, 네, 그 네. 정도가 반경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뽀뽀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타액을 옮겠죠. 그다음에 음식을 나눠 먹는다든가 하면서 또 타액을 옮을 그럼 수 이제 있고. 찌개 같은 것도 꼭 자기 건 자기가 덜어서 먹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겠죠. 근데 뜨거우니까 그 문제는 없겠지만. 뜨거우면은 또. 예,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은 많이 자기 건 자기가 덜어 먹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과 얘기할 때도 이 정도 거리면 충분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제 아는 분들도 물어보시더라고. 이게 꽃가루처럼 떠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건 걱정하지 저는 않으셔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네. 스스로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이 확진자였으면 이게 계속 남아있으면 나는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은 표면에 뭔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 공기 중에는 없으니까 뭔가를 만졌으면 집에 가 손을 씻으면 된다. 내 얼굴 만지지 말고. 그렇죠. 예. 어.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 사람이 재채기를 하고 금방 나갔어. 그럼 좀 네. 있겠죠. 확률적으로. 네, 만약에 내 앞에서 네. 재채기를 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뭐 좀 위험하겠지. 네. 하지만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갔으면 네. 바닥에 떨어져 있든가 그리고 또 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수분이 없으면 그 바이러스는 죽으니까 네, 그건 괜찮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잡이를 만진다든가 하는 행위를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조심하셔야 되고 손을 씻으시고 또 하나 관광한 게 뭐냐면 우리 머리카락 만지죠. 많이 만지죠. 네, 요거 하고 나서 손 씻으셔야지. 아, 내 머리에도 떨어져 있을 그럴 확률이. 수도 있죠. 아, 그 저는 항상 응급실에서 일하면 네. 우리는 뭐 아픈 사람은 뭐 독감은 숱하게 보고 네. 올해 독감 굉장히 심했어요. 네. 항상 손 씻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제가 뭐 수시로 씻는 건 아니에요. 뭐 하고 오면 반드시 손 씻고 평상생활을 해요. 전혀 걸리지 않아요. 그럼 집안에서 나 혼자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렇게 열심히 씻을 필요는 없네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고. 아, 집에서도 막 씻어. 그다음에 옷 같은 거 옷에도 묻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옷을 건드렸다든가 하면 손 씻으시고 옷은 빨고 세탁하면 전혀 문제 없는 거고.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물병은 당연히 자기 것만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왜 내가 뭘 살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거를 만졌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장갑을 많이 끼고 가시는데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껴서 자기 마음이 편하겠다 하면 끼셔도 돼요. 네, 저 얼마 전에 공항 가는데 낀 분들이 있더라고. 네. 네. 아니 병원에서 지금 의료용품도 모자란다고 난리라고 쓰지 말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가는 미네소타 병원은 준비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물자가 풍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가져가도 되냐니까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요? 네. 야, 좀 가져와서 제 병원에 이제 좀 놔뒀죠. 이경호 원장님 갖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저기 마스크도 네. 피팅을 해요, 저희는. 마스크 피팅. 어머나. 골프클럽 피팅 하듯이 네네. 옷도 피팅 하듯이 어머머머. 이 마스크도 피팅을 자기 해요. 몸에 맞게. 네, 그래서 이 얼굴 마스크 형태에 피팅을 맞게. 하고 몸에 몰드에 맞추고 어머. 그걸 하고 기계를 연결한 다음에 책을 읽어요. 그리고 제가 걸어야 돼. 그걸 네. 패스해야 제가 통과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왜요? 그거 통과 못하면 중환자 볼 때 그걸 쓰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하다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숨을 그러니까 못 쉬어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공기가 새는지도 다 해서 피팅 다 해서 통과했어요, 저번 주에. 그러니까 미국이 네. 이렇게 엉망진창인 줄 알았더니 또 어떤 부분은 그렇잖아요. 굉장하네요. 네.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의 질문이요. 한번 걸렸다가 완치를 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밖에 돌아다녀도 되느냐, 나는 또 걸리진 않느냐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또 걸릴 수도 있어요. 인플루엔자 독감형이 우리 A형 독감, B형 독감 있죠? 두 네. 종류예요. 네. 우리가 독감 주사 맞을 때 그 두 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독감 검사를 하면 A형 간염이냐 B형 간염이냐 나와요. 네네. 상당수의 환자가 A형 독감을 걸리고 한 달 후에 B형 독감을 또 걸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종류가 좀 다르니까.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타입이 두 개예요. L 타입과 S 타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걸린 다음에 다시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두 번 다 걸리고 나면 좀 안심이 되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내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을 또 일으킬 수도 있는데. 독감도 그런 네,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마도 제 예상에는 아마도 이제 매년 네. 시즌 되면 독감 주사와 코로나 백신 주사가 이제 일상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두 개가 섞일 일은 없을 것 같아. 둘을 섞어서 맞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종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두 종류의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잠복기 얘기 잠깐 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잠복기를 사실 명확하게 모른다고도 하잖아요. 네네. 이 살짝 경증이 나타나기 전에. 네, 그죠. 몰라요. 지금 독감은 우리가 자료가 많아요. 연구 자료도 많고 네. 우리가 겪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일상적으로 이틀 정도를 잠복기로 봐. 2, 3일 정도를.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몰라요. 중국 자료에 의하면 네. 2에서 10일이라 그러는데 그걸 아직 모르죠. 그건 누가 믿겠어요. 아직 모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네. 논문을 찾아보니까 현재로서는 평균 4일로 나와요. 그러니까 논문이 나오기 전에 아직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많은 연구가 있을 시간이 짧았기 때문이다. 맞아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논문에 의하면 4일이고요. 아. 더 바뀔 수도 있는데 네. 근데 확실한 거는 독감보다는 네. 인플루엔자보다는 잠복기가 좀 더 길어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 이제 아까 뭐 이제 젊은 사람이면서 증상이 조금 경미한 정도는 집에 있어도 좋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숨이 좀 차지고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좀 심해지는 건 하셨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증상의 정도가 이제 세 가지로 현재 나와 있는 논문에 의하면 별로 논문도 별로 없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좀 읽어보니까 세 가지로 지금 현재 구분하는데 네. 아주 경미한 경우, 마일드한 경우, 네. 그다음에 이제 severe한 경우, 좀 네. 심한 경우, 심한 경우. 그다음에 critical한 경우, 이거는 아주 중증인 오, 네, 경우 네. 세 종류로 나눠요. 네. 마일드한 경우는 그냥 오한 들고 콧물 기침, 뭐 그리고 엑스레이나 CT를 찍어도 약간의 폐렴만 나오는 경우까지를 우리가 경미하다고 보고요. 네. 그 경우에 현재 자료에 의하면 전체 환자의 81%가 그런 케이스래요. 상당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자가격리하고 네. 약 먹고 쉬고 잘 마시고 물 많이 마시고 쉬는 게 치료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심한 경우, 심한 시비한 경우. 케이스인 네. 경우는 이런 증상도 있고 이제 숨이 차기 시작하고 저산소증에 나와요. 이게 재보면 산소가 농도가 낮고 그다음에 CT나 엑스레이 찍어보면 폐 전체의 50% 이상의 폐렴으로 진행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severe한 심한 경우라고 이번 경우는 입원해야 돼요. 그다음에 아주 심한 경우, 아주 중증인 경우, 크리티컬한 케이스인 경우는 호흡 부전까지 와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전체 환자의 5% 정도고 대부분의 사망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꽤 사망률이 높잖아요. 네, 높아요. 네. 지금 뭐 이태리 같은 데는 11%를 얘기한단 예.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조사 결과는 7%로 나오는데 이거는 또 며칠 전이니까 그렇죠. 지금은 또 달라졌겠죠. 오늘, 그러니까는 이제 네. 3월 30일, 3월 말자로 네. 봤을 때 지금 11%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경미하다 그래서 우습게 봐도 안 되고, 네. 이제 또 하나 제가 들은 얘기가 경미한 환자도 폐에 석화가 진행된다 그러던가, 뭐 섬유가 진행이 뭐 아까 된다. 말씀드린 대로 네. 마일드한 케이스들 중에 네. CT나 엑스레이 찍었더니 경미한 폐렴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때문에 폐에 감염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 폐에 어떤 흔적이 남겠죠. 흔적은 남는다. 그 정도지. 그것 때문에 영구적인 폐에 손상을 입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결핵을 앓은 사람들이 흔적이 남는 네, 것처럼. 그렇죠. 예전에 그 가습기 소독제 네네. 그거에 의해서 폐석화가 진행되는 거 그건 맞죠. 그거는 그 화학 물질에 의해서 네네.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이 폐 석화가 일어나는 거, 그 경화가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진 않아요. 흔적은 남지만. 네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젊은 사람은 괜찮다. 뭐 네. 이러잖아요. 네네. 정말로 이 나이가 뭐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인가요? 그건 독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독감에 의해서 폐렴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뭐 심장병, 고혈압, 당뇨, 콩팥병 있는 분들도 위험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위험력이 높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건 뭐 자명한 사실이고. 뭐 당뇨, 고혈압 두 개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위험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중에 하여튼 나이는 그러면 이게 걸린 거로 보면은 그래도 젊은 사람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 자료에 의하면은 네. 또 한 가지 이탈리아에서의 사망률은 높았어요. 네. 한국에서 사망률은 낮았어요. 네, 네. 그 이유가 이탈리아에 검사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60세 정도였어요. 근데 한국은 검사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40대였어요. 그러니까 통계상 한국의 치명률은 사망률은 낮게 나온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검사 대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나이 드신 분들은 조심을 많이 했겠죠. 안 나가지 아예. 네, 안 나갔겠죠. 네. 이탈리아 사람들은 좀 기질적인 게 좀 그런 있네요. 것도 있었고 뭐 방심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거. 검사는 어떻게 해요? 독감 검사는 거 똑같아요. 코에다 집어넣어서 하는 건데 네. 깊숙이 집어넣어요. 좀 아프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네. 않고 불편한 정도? 좀 불편하죠. 코가 안에까지 쑥 들어가고요. 이게 얇은데 저희가 검사할 때 쑥 들어가서 코 끝에 벽이 닿을 때까지 저 뒤에 닿을 때까지 쑥 집어넣어서 이게 휘어져야 돼. 그러고서 돌려요 안에서. 그리고 빼는 거죠. 그리고 코 끝에만 살짝 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병원에 간호사 한 명이 네. 이제
플루 검사 해보라고 해서 지켜보니까 쏙 넣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쑥 집어넣어가지고 돌린 다음에 뺐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검사 방법은 네. 독감하고 똑같고 이제 시약이 준비돼서 이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방법이 지금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나마 지금 조금 다행인데 어쨌든 잠복 기간 안에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경증인 걸 모르고 무증상인 채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2주간은 집에 있는 걸 권장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예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손 씻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해요. 가장 흔한 방법은 건드리고 제가 입안에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코를 만진다든가 눈을 만진다든가.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하게 되는 네, 손으로 무의식 중에 하게 하는 되는 행동들. 네. 그것만 습관을 잘 들이시면 아마 상당 부분 예방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세정제 사용하는 것도 도움 많이 돼요. 네, 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비누예요. 비누로 비비는 거. 이 미케니컬하게 이게 압력을 가해서 비비게 되면 이 손 세정제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런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응급실에 가서 일하게 되면 중무장하고 들어가죠. 그렇죠. 요즘에. 네. 고글까지 있어요. 지금 고글까지 쓰고 우리 병원에서 쓰는 1970년도에 오더했던 네. 고글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옛날 것까지 네, 다. 그래서 보니까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요. 메이드 인 USA야. 메이드 인 차이나는 그때 없었죠. 아주 튼튼해요. 1970년대 만든 건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쓰고 중무장하고 들어가는데 하여튼 우리 일반 분들은 손 자주 씻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마스크 쓰시고 그다음에 거리 2m 이상 유지하시고 네. 또 하나 우리 꼭 까먹지 말는 거 머리카락 만지시면 꼭 손 씻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손잡이를 만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쓴 것들 이런 표면에 서로 얘기를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으면 이 표면에 어딘가에는 비말이 있을 테고 그렇죠. 이런 걸 닦아주는 거, 내 손을 씻는 거.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내가 내 머리를 만지고 손을 꼭 씻어야 된다. 내 머리에도 붙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기 감염이라고 생각하니 이게 계속 공중에 둥둥 떠다니면서 내가 걸어가다도 걸릴 것이다. 뭐 이런 거는 아니다. 네. 비말은 무거워서 가라앉는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한 2주 정도는 지금 정부에서 하라 그러는 대로 될 수 있으면 접촉을 줄이고 집에 있어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요즘 정신없고 바쁘신데. 한 가지만 더 네, 얘기할까요? 네. 금방 좋아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백신이 나올까요? 네, 나올 거고요. 현재 네. 약도 말라리아 약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다 하고 네. 근데 건강한 분들이 미리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아니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치료제가 분명히 개발될 거고 백신도 네. 나올 거고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 일도 지나가리라.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공포심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밖에 외출도 안 하고 친구도 못 만나면서 계속 뉴스를 통해서 어려운 소식을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뭐 병 걸리는 것보다 지레 걱정해서 죽겠다 얘기를 하세요.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다만 집에 계세요. 네. 다만 불필요한 움직임은 자제하시고요. 손을 꼭 열심히 씻어주십시오. 오늘 선생님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건강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을 자꾸 밝게 갖게 노래도 많이 들으시고 또 집안에서도 좀 걷고 움직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